그 관련된 수성구 보건소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뭐 질문도 받고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문제 해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출석은 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화면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수성구 보건소 여러분들 보시니까 정말 보건사업들이 다양하죠, 그죠? 네. 보통 우리가 뭐 등마다 같은 이제 팀의 어떤 뭐 모자보건실이나 아니면 팀의 안심센터나 그런 각각의 이제 우리가 배치가 되어서 뭐 하는 일들을 이제 보고 사실은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게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걸 좀 많이 볼 수 없었던 측면도 사실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죠, 그죠? 뭐 어떤 사업에서는 뭐 어떤 프로그램이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바쁘신 이유가 뭐냐면 데스크에 많이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행정적인 처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이제 예를 들어서 치매 안심센터에 있는 사업들도 보면은 안심센터에 있는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구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리고 정신보건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그걸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또 프로그램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뿌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여자들을 위한 홍보 사업도 먼저 시작해야 되고 또 이거를 이제 잘 하고 있는지 평가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교수들도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들을 항상 만날 땐 수업 시간에 만나지만은 그 외부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처리하는 일이 사실 더 많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통 구성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 그 전체적인 맥락들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혹시나 그 각각에 보면은 모자보건 사업이든 아니면은 우리가 노인과 관련된 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기억이 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건강증진 사업도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나는 수성구 보건소는 이런 거 하는 줄 몰랐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 정말 지역적으로 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좀 좋은 효과를 보이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네네. 환자도 환자지만 가족들이 많이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네. 가족 교실이나 가족 자조 모임 이런 거를 운영하는 거를 보고 되게 폭넓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가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매 환자들의 어떤 증상의 완화나 예방 측면에서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단기간에 우리가 케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길게는 10년도 잡아요. 그렇다 보면 가족들이 이 부분들을 정말 부담을 다 안고 가야 되는데 정보가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많이 얻고 온라인으로 또 모임을 많이 가지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보건소에서 장소를 따로 마련해줘요. 그래서 수성구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를 새로 개소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만들어놨는데 같이 차 마시면서 모임을 가지고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을 교환하고 이제 거기에 보조자로 이제 전문가가 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런 모임들을 또 이제 할 수 있고 또 이제 자조 교실 이런 것들도 이제 운행을 해서 보호자를 위한 그런 이제 케어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참 좋죠, 그죠? 그래서 수성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에요. 네. 또 다른 학생은 없어요. 건강증진 사업, 네, 선현이. 네, 김선현. 저도 수성구 보건소 영상 보면서 예.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음, 봤었는데요. 네.
인지재활 프로그램 경우에 이제 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성구 보건소에서. 뭐 네네. 체조도 그렇고 뭐 감각 맞아요. 자극 같은 것도 그렇고 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평소에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재활과 인지 강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인지 재활이라고 하고 인지 강화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방 사업이 따로 있고 인지 재활 강화 프로그램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방 차원은 뭐겠어요? 치매가 이완되지 않은 대상자들,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치매가 이완된 대상자들을 따로 이제 인지 강화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이제 시설이 세팅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활발하게 홍보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센터 자체가 좀 폐쇄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선생님 말하는 그 이제 보면은 우리가 PT 그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VR로 이용해서 인지 강화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바디 워킹하는 우리 머신 있잖아요. 그죠? 워킹 머신에다가 하는 보행 패턴을 측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관리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수성구 보건소가 조금 앞서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성수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이잖아요. 그죠? 시골이라다 보니까 내일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보건소 접근성. 그리고 시골에 띄엄띄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보면 그런 시설을 많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4차 산업하고 연결하는 그런 거보다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서 하고 곳곳에 치매 쉼터와 치매 그 마을들을 설치를 많이 해서 누구나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을 하기 때문에 보면은 약간 지역적인 그런 특성을 살려서 좀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새롭죠.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들을 우리가 받을 때 뭐 몇 억 단위로 지원을 받아요. 보통 사업 진행할 때. 국가에서 그렇게 받고 있어요. 또 다른 학생 혹시 한 명만 더 아니면 다 얘기하고 싶으면 다 얘기해도 돼요.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동영상을 보고 나서 수성구 보건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이제 네네, 사업들을 봤는데, 네, 보통 보건소라 하면 뭐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건강이나 운동적 재활을 많이 봤었는데, 수성구 보건소는 건강 도시라는 사업을 해서 네, 도시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거기에 구성원뿐만 아니라 뭐 여러 학교나 이런 데도 찾아가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중에서 굉장히 생소했던 게 수성못에서 건강 프로그램 뭐 캠페인처럼 개최한다거나 뭐 콘서트 같은 것도 개최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좀 더 쉽게 건강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많이 새로웠습니다. 맞아요. 예,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성구 보건소 실습을 나갔으면 캠페인을 같이 따라갈 거예요, 아마. 거기 가서 이제 주로 이제 건강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건강 증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건강 365 실천 캠페인이 인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혈당 검사도 하고 혈압도 재드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이제 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여러분들 학생이지만 4학년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막 시키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수성구 보건소 근처에 있는 그 지하철 역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오며 가며 이제 거기 이제 참여해서 건강 상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이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참여도가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몰라서 참여를 못한 경우가 많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보 사업차 해서 캠페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학생 혹시 있어요? 강요는 안 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그 문제 해결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조금 오늘은 어때요? 대상자가 치매 환자이고 또 보호자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추가적인 자료를 조금 제공해 줬는데 우리가 박물관으로 나가면 사실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3학년 때 학생들은 물어보니까 이거를 본 학생들도 있고 이런 거 생전 처음 본다 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간호사들이 그 기록지들을 기록하고 이제 계속 보관하고 상태 변화에 대한 기록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줬는데 도움이 될 부분도 있고, 그죠? 객관적인 자료와 주관적인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결할 때 꼭 이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제가 그 영상에서 지도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배웠는 내용이지만은 보호자한테 교육하는 내용들 중에 치매에 대한 어떤 이제 원인이나 치매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치매 증상이 어떤지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서도 보면 보호자가 대상자에 대한 증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은 만약에 치매라고 우리가 그 MMSEDS를 거기서 이제 하잖아요, 그죠? 평가를 하는데 거기서 중증 치매인 것 같다고 할머니한테 그 대상자한테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감별 검진이 좀 필요하고 앞으로 만약에 치매가 이게 그 이제 진단이 되면은 우리가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어떤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안내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보호자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학년쯤 되면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지식을 좀 이제 정리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쭉 들어왔고 내가 아는데 장기요양 서비스 알아. 이렇게는 아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네가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어떻게 나누는 과정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한 파트별로 정확한 지식을 여러분들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실습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닥칠 때 내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탁 할 수 있는 거야, 교육을. 그죠? 그래서 그런 목표로 우리가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간호 과정 내에서 간호 수행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양하게 그 수성구 보건소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보건 사업들, 치매 관련 보건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호자나 대상자에게 어떤 거를 또 중재해 줄 수 있겠어요? 거기 있는 보건 사업에 대한 연계, 그죠?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이제 간호 수행 내용에 좀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대상자한테 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고 대상자는 이미 보면 어때요? 인지 장애가 온 상태예요, 그죠?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대상자한테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지? 그러면 그런 진단이 나오겠지, 간호 진단이. 그 다음에 보호자 같은 경우는 보호자도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분이 보면 직장을 다니고 12시 정도에 막 오고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치매 환자라고 딱 하면 처음에 역할 부담감이 확 와요. 내가 앞으로 이 환자를 데리고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거를 교육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론으로 다 배웠기 때문에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겠죠? 잘하더라, 네. 학생들. 머릿속에서 내가 딱 얘기하면 이제는 쫙 그려지고 쫙 서술이 돼요. 학생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점이나 뭐 부분이 없어요? 오늘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고령화 사회가 어떤가? 그다음에 고령은 사회는 어떤가?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는 어떤가? 요거에 대한 지식을 이제 하도 많이 들어봤지, 여러분들. 그죠? 신문에서도 많이 보고 그 지역사회 간호사에도 보고 했는데 우리가 고령화 된 지가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간호대학 딱 들어왔을 때, 들어오기 전에 조금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들어오고 나서 이제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고령화 사회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한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에 이미 이제 노령 인구가 7% 정도 되는 게 고령화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지나면서 뭐가 돼요? 무슨 사회가 돼요? 고령화 다음에 고령 사회가 되지, 그지? 고령 사회는 인구가 노인 인구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의 배수 14%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14%가 고령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이제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이미 거의 다 임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는 이제 우리가 2026년 정도 되면은 뭐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뭐 기사가 맨날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인구의 한 20% 정도가 노인 인구가 되는 것이 초고령 사회예요. 근데 내가 좀 무서운 거는 내가 노인이 될 경우에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우리가 제 세대가 베이비 붐 세대거든요. 완전 폭발적으로 많이 나온 세대라서 여러분들이 짊어질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런 것들을 이제 추세를 봤을 때 우리가 의료인들이 사실 이제 이 추세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의료계의 변화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변화됐냐면 그전에는 뭐 이제 예를 들어 의료인 중심의 어떤 시설들을 개선하고 뭐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은 맞춤형 이제 건강 서비스 또는 대상자과 환자 중심으로 이제 의료계가 변했어요. 예전에 의료인들 중심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그림이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면 알 건데 어떤 그림이나 어떤 뭐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중간에 의사가 딱 들어가 있어요. 또는 의료인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간에 환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부수적인 사람들이 의료인들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다가 또 우리가 4차 산업 관련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병원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도 전산 시스템 이런 게 전부 다 조금씩 바뀌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이 간호 업무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이제 간편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그것까지 나올 거예요, 아마. 환자 인식할 때 여기 심 씻는 거 있잖아.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인공 피부로 이렇게 딱 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환자 바코드만 찍으면 인식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병원도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변해요, 이거. 그리고 병원에 우리가 가면은 막 헷갈려서 지금은 도우미가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어디 가세요? 도우미 있지. 근데 이제 로봇이 있잖아요. 그죠?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딱 가면은 스마트폰에 우리가 그 비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비콘 시스템이란 게 있는데 그거는 블루투스로 환자하고 병원 시스템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그게 바로 그냥 뜨는 거예요. 뜨면은 이 환자의 절차에 대해서 쫙 떠요.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트렌드를 좀 알고 사실 이제 보건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트렌드로 자꾸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앞서서 또 나가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알겠죠? 네. 이런 이제 이게 고령화, 초고령화 되면서 이제 노인이 많아지면서 노인과 관련된 우리가 다양한 또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의료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가 앞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자, 시나리오는 하다가 시나리오 문제 해결 그 과정을 하다가 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얘기하고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교수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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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질문 있는데 그 시나리오 관련된 추가 자료에 보면은 네. 맨 앞페이지 시나리오에 간호사 답변 부분이 비워져 있던데 그 네네. 부분은 알아서 답변 채워 넣으면 되나요? 답변을 이제 우리가 PPT 만들면서 사실은 간호 과정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 컨퍼런스 할 때 마지막 날 이제 여러분들 그 숙제 있잖아요. 과제. 거기 보면 블랭크 채워 넣어라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지? 간호사가 대답해야 될 내용. 그러면은 컨퍼런스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간호사가 어떻게 대답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렇게 이제 피드백을 하는 정도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지금 보고서에 블랭크가 돼 있잖아. 근데 우리가 보고서 양식으로는 그 블랭크를 채워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블랭크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간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간호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지금은 이렇게 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컨퍼런스 컨퍼런스 때 하는 날 우리가 답변하는 PPT, 걸로. 그렇지. PPT 영상 자료 올린 거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다들 오늘 수고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